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던 한 의료진이 이동영 음압 체단 부스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스 개발로 코로나19 검사 시간도 1시간에서 단 3분으로 줄어들었고요. 음압 텐트에 비해 비용도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쉽고 안전하게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직접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동영 음압 체단 부스 워크스루형 검사 장비를 개발한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개발하신 장비 워크스루형 검사 장비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크스루 검사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음압형, 하나는 양압형입니다. 예. 음압형 같은 경우는 그 부스 내의 압력을 주변보다 낮게 만들어서 예. 환자분을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방법이고요. 어허. 양압형은 진정한 의미의 사실은 워크스루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 부스 내의 압력을 바깥보다 높게 만들어서 예.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부스 내로 들어가시면 방호복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양압형은 네. 양압형은 의료진이 안에 들어가고 네, 그 환자분은 밖에 계시고. 그렇죠. 어허, 예.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워크스루가 가능해서 환자분이 걸어오신 그대로 부스 앞에 잠시 서셨다가 그대로 걸어 나가시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이거 어떤 계기로 해서 이거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생각하신 겁니까? 네, 저희 그 코로나 선별 진료소를 처음 2월 초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저희가 방호복 음압 텐트 안에서 방호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던 하얀 텐트 안에서 예. 하얀색 방호복을 입고 검사를 했는데 한 분 검사를 할 때 저희가 방호복을 입고 벗고 그리고 그 안을 소독하는데 총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1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저희가 순서대로 지켜서 하면 최대 하루에 많이 해도 13분 정도밖에 검사를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예. 저희가 너무 길게 대기하시고 발걸음 돌리시는 이제 환자분들을 보고 더 빨리 하면서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도 방호복을 입고 벗는데 너무 이제 지쳐가고 해서 예. 네,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다가 워크스루 부스까지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원래 음압 텐트가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독을 하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한 분 한 분씩 하려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네. 걸릴 테고. 네. 그 차량용으로 하는 것은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처럼 보이던데요. 네,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어야 필요하고, 되는데, 예. 네, 모든 지자체가 그런 넓은 장소를 또 마련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비가 온다거나, 굉장히 날씨가 덥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의 사정과 의료기관의 사정에 맞춰서 예. 워크스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들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생각만 할 텐데 아주 대단하시네요. 그거를 이렇게 직접 만들 생각을 하셨다니까. 네. 그 혹시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만드는 데 있어서? 워크스루 자체가 이제 제가 의사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요. 예. 이제 어떤 업체를 통해서 예. 장비를 만들게 됐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예. 보통 음압 텐트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2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예. 부스 같은 경우는 900만 원대 어허.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낮아진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국에서도 필요할 그런 기계 같긴 하네요, 이거. 이 장비가. 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개발 이후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초반에 이제 막상 저 혼자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해 볼 때는 음압 텐트 있는 걸 사용을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굳이 이런 반응이었는데 사용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의 반응을 보시고 본인이 이제 방호복을 안 입고 사용을 해보시고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셔서 좋았습니다. 예. 아까 제가 외국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네. 우리보다도 외국이 더 코로나19 비상상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해외에서도 문의가 좀 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지금 약 한 300대 정도 판매 수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꼭 그 K-워크스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더라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예. 인터넷에 이제 뭐 싱가포르 코로나 부스 이렇게 찾아보신다던가 하면 비슷한 형태의 부스들을 의료진들이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의 코로나 검사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 예. 이런 신문 기사가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이거 아이디어는 안 사무관님이 냈는데. 네. 그러면 이거 특허 출연하고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허 출원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이 기구 부스를 만들어주신 업체와 공동으로 출원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좋기 때문에 예. 현재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더라도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뭐 사실은 이게 사람의 뭐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처음 개발하신 분한테 어떤 이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 1호 민간병원에서 근무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보건소 일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이제 주말이라던가 아니면 저녁에 응급수술이 있으면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 제가 처음에 보건소로 오게 됐을 때는 나도 드디어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실 저희가 2월부터 4월까지는 주말도 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민간병원보다 훨씬 힘들게 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일했던 것보다. 뭐 시기가 시기만큼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뭐 환자분들도 당연히 지쳤겠습니다만 의료진들도 상당히 지친 상태인데 네.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을 하시느라고 의료진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제가 방호복을 입지 않고 비닐가운만 입고 이래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진 분들도 마찬가지실 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더욱더 노력해달라는 말 좀 죄송합니다만은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사무관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동안 뉴스를 장식했던 것인데 KBS 용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오후 4시경에 영구동 5동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기는 개그 콘서트 연습실이나 예능 프로그램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이 불법 촬영 장치는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는데 소지품처럼 거치대에 올려진 것을 PD가 발견해서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예, 자수했다죠? 네. 예, 공채 개그맨이라고 하던데 네. 그 개그 콘서트 마지막 녹화의 연습이 그날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KBS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처음에는 KBS 직원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당시에 KBS는 사실이 아니다. 뭐 최초 보도한 매체와 사실 확인 없이 팔로우한 매체 모두를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공채 개그맨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예. 그러니까 KBS는 경찰의 직원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대응을 한 것이다. 사실 그리고 공채 개그맨이라고 해도 KBS 직원은 아니다라고 약간 발뺌하는 모습을 보여서 대중들의 실망감이 좀 예. 커졌습니다. 공채로 뽑았는데 우리 사람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네. 프리랜서다, 뭐 1년 계약이다. 네. 좀 군색한 변명이 아닌가. 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저 밖에 우리 PD,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YTN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라네요. 저는 공채가 특채시니까, 아니거든요. 네. 특채기 때문에.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잊을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그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면 본인의 집 아닌 경우에 많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서운하죠. 없던 그렇죠. 일처럼 예. 얘기하면. 근데 뭐 이 공채 개그맨의 처벌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소해서 재판 받겠습니다만은 네.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네. 예. 자, 다음 얘기 봅시다. 네. 이번 주는 음주운전 이슈가 많다고요? 네, 일단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인 이명민 씨가 지난달 31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이분은 지금 AB6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명민 씨 때문에 지금 팀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속사나 네, 돌아오는 월요일에 새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일단 올스톱이 됐고요. 예. 그리고 AB6IX는 일단 리더인 이명민을 빼고 4인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됐던 앨범은 새로 녹음을 다시 해서 29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한 사람 빼고 다시 녹음하겠다. 네. 예. 근데 영구 탈퇴는 아니고 일단 임시적으로 뺀 겁니다. 그리고 음주 사고 뒤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가수 장용준 씨의 1심 결과가 나왔죠. 네, 지난 2일에 나왔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받기로 했고요. 재판부는 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장용준의 나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어린 것 아니냐 이 말이네요. 네, 26살입니다. 장래를 생각해서. 네. 예. 그런데 음주 사고 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집행유예. 네. 대중의 어떤 이야기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포털에 사실 뭐 음주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검색하면 실형을 받은 사건이 대다수인데요. 어허. 네, 장용준 씨가 아무래도 장지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라 예. 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 비난이 더 많이 있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상파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네.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SBS도 허리띠를 졸라맨다고요? 네, 일단 올림픽 중계를 위해서 비워뒀던 편성표 자리에 이제 올림픽이 안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를 배치하는 대신에 제작비가 적은 교양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넣기로 했습니다. 지금 월화 드라마 자리에 최강희 씨 주연의 굿 캐스팅이 방송되고 있는데 16일 날 종영되면 새로운 드라마를 편성하는 대신에 월요일에는 예능, 화요일에는 교양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 라디오도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까? 네. 붐붐 파워라는 프로그램이 러브 FM과 파워 FM에 동시 송출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저도 라디오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나 싶네요. 네, 원래는 그 자리에 러브 FM 자리에는 김창렬의 올드스쿨이 있었는데 그걸 예. 폐지하고 예. 같은 시간에 파워 FM에서 방송하는 붐붐 파워를 러브 FM에서도 트는 겁니다. 예. 결국은 제작비를 좀 아끼겠다 이 생각이네요.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외부 진행자는 쓰지 않고 내부 진행자를 쓰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철희 전 의원이 들어갔던데요? 네? 이철희 전 의원이 진행자로? 아, 네네. 특별한 경우에만 외부 진행자 쓰고 나머지는 내부로 하겠다. 네. 예. 그렇군요.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방송법으로 사실 동시 송출을 규제하고는 있진 않지만 주파수가 워낙 희소한 가치고 청취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해줘야 하는 만큼의 방송사들이 암묵적으로 이런 걸 자제하고 있었는데 예.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냐 뭐 이런 반응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적당한 비판을 받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채널이 엄연히 다른데 동시에 송출한다고 하는 게 비난 소지가 있고. 근데 지금 방송국들이
뭐 1인 미디어가 많이 나오고 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기존 미디어들이 어려워졌으니까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를 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겠습니다만은 좀 갸우뚱한 그런 편성이었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우리가 YTN도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 진행자를 줄이고 예. 아, 그래요? 맨날 상 받으셔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좋은 줄 알았어요. 아, 저희요? 네. 상은 많이 받고, 뭐, 청취율도 좋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네. 북캐릭터. 네. 이른바 부캐가 열풍이다라고 하는데, 북캐릭터, 부캐가, 우리 그 결혼식 할 때 받는 부캐, 그거 얘기합니까? 아, 그거 아니고요. 예. 뭐 부수적인 할 때 그 부와 캐릭터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부캐. 부캐.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재석의 유산슬 씨나 뭐 김신영의 다비모가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매드클라운의 마미손까지 이 부캐 열풍의 주도자입니다. 부가적 캐릭터, 이런 말이겠네요. 네네. 예. 오히려 근데 부가적 캐릭터가 더 인기가 조명받고 있다. 네. 비의 깡도 사실상 부캐다? 네. 이거 왜냐면 우연히 얻어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B 씨가 쌓아올린 업적은 다 지우고 예. 그냥 과도한 자기애를 가진 어떤 유행에 민감하지 못한 형 뭐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부캐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덕분에 B 씨는 그 제품명을 말해도 되나요? 예. 새우깡 예. CF를 찍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아이고. 후배인 박재범 씨가 이번에 리믹스해서 새로 발표한 깡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너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깡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겠다 해가지고 예. 리믹스를 발표했는데 그것도 또 음원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예전에 그 김영철 씨의 4달러. 네. 4달러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네. 부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 부캐 열풍. 근데 그건 캐릭터를 좀 유지하는 거고 B 씨는 원래 월드스타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유행이 뒤처졌어 약간 이런 캐릭터여가지고 그게 완전히 분리가 돼서 부캐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어제 스페셜 방송까지 해서 완전히 종영이 됐네요. 네. 최고 시청률은 마지막 회인 14%로 종영을 했고 그게 매번 올라서 14%까지 오른 거고요. 어제 방송된 스페셜 방송도 시청률 6%를 찍었습니다. 어제 스페셜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로 따로 콘서트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드라마 속 설정이 의대생 동기들끼리 만든 밴드 동아리 출신이 계속 친구를 하고 있다. 예. 뭐 이거여서 그 설정을 그대로 차용해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 공연을 열었는데 뭐 팬들도 왔습니까? 지금 코로나여서 유튜브로 한 거고 공연은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 30만 명이 넘게 지켜봤습니다. 예. 이게 시즌제 드라마인데 다음 시즌 언제 들어갑니까? 11월부터 촬영을 해서 내년 봄에 편성하는 것이 목표고요. 계속 거기서 합주를 해야 되는 만큼 방송이 되지 않는 시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합주 연습을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지금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연출이 응팔 시리즈. 네, 신원호 PD입니다. 예. 그 시즌 이제 안 한답니까? 응답하라 시리즈는? 응답하라 시리즈는 좀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예. 그때. 3편 나왔죠? 네. 예. 그래, 응답하라 시리즈를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칸 영화제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공식 초청작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작품이 있습니까? 네, 시상식을 취소하면서 경쟁, 비경쟁 구분하지 않고 그냥 56편을 뭉뚱그려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작품은 2작품이 포함됐습니다. 예. 연상호 감독의 반도와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예. 연상호 감독의 반도? 네. 어떤 영화입니까? 일단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으로 1000만 관객을 찍은 감독이잖아요. 예. 그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행 이후 네. 그 폐허가 된 땅에서 최후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임상수 감독은 뭐 칸 자주 가지 않습니까? 네, 2005년에 뭐 그때 그 사람들, 2010년에 하녀, 2012년에는 돈의 맛으로 초청이 됐는데 이번이 4번째입니다. 행복의 나라. 이건 네. 어떤 영화예요? 일단은 독일 영화 노킹 온 헤븐스 투어를 리메이크 하기로 했는데 임 감독 연출로 결정되면서 내가 오리지널로 다시 써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민식 씨랑 박해일 씨가 주연이고 최민식 씨는 이제
교도소 복역 중에서 행복을 찾아서 일탈하는 예. 남자로, 그리고 박해일 씨는 얼떨결에 그와 동참하게 된 남자로 출연합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영화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서 극장도 가고 네. 영화도 보고 네.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병헌 씨가 네. 대종상 영화제에서 했습니다. 대종상에서요? 네. 이병헌 씨가 대종상에서 나무주연상 탔죠? 네, 맞습니다. 좀 수상 결과를 요약해드리자면, 기생충이 예상대로 트로피를 휩쓸었습니다. 11개 부분에 이름을 올렸고 5개의 트로피를 받았는데 최우수 작품상, 시나리오상, 감독상, 여우조연상, 음악상까지 5관왕입니다. 예. 여우주연상은 누가 탔습니까? 네, 82년생 김지영 씨의 정유미 씨가 받았습니다. 이 지금 대종상 영화제가 건의가 땅에 떨어졌다. 네, 논란도 여러 가지 있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수상자들이 불참하는 일도 많이 벌어졌었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불참했더라고요. 네, 일단 5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지금 휴가 중이어서 불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우주연상의 정유미 씨, 그리고 신인상의 진성규 씨도 불참했습니다. 예. 그 대종상 영화제가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릴 것 시간이 같습니다. 좀 걸리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백상예술대상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 누가 받을 것 같습니까? 여우주연상은 김희애 씨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드라마로? 네, 드라마로는요. 예. 백상예술대상제도 저를 한번 초청할 거 싶기도 한데 안 하네요. 라디오 부분으로요. 네, 라디오 네. 부분에. 네. 내년에 한번 기대해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연애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수다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